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하나 준비했고요. 요새 운동을 못하니까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글을 다시 써보려고 했는데, 글은 좀 잘 안 되고요. 이게 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쓰기가. 그리고 좀, 그래도 이제 좀 걸어 다닐만 해서, 좀 더 쉬긴 해야 되는데, 원래. 그냥 다음 주쯤은 그냥 헬스장 가서 상체 운동? 만 이제 위주로 할까? 어차피 그냥 제가 뭐 뛰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걸어 다닐 정도만 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좀 술도 줄이고 할 테니까. 이번 주도 술 거의 안 마셨어요. 이번 주 언제 마셨지? 맥주 한 캔 마신 게 단 거 같아요.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영상은 제가 미리 몇 개 올린 게 있어서 아마 차례차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스파탐 발암 물질로 지정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좀 짧을 것 같네요. 이전 영상들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이미 좀 많이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아스파탐이 발암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1등급은 암 유발에 대한 충분한 이거 국제암연구소 자료래요. 1등급은 암 유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체와 동물 모두 유력한 증거가 있음. 유력한 증거가 있음. 2A 등급은 암 유발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결과가 있으나 인체에 대해서는 제한적 증거만 있음. 2B 등급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인체에 대해서도 제한된 증거만 있음. 3등급 인체와 동물의 발암 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4등급 인체와 동물의 발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 아스파탐이 아까 뭐라고요? 2B 등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고 어렵잖아요. 자, 1B 등급 술, 담배, 뭐 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거는 진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방사선 강하게 맞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바람이고 뭐고 그냥 세게 맞으면 그냥 세게 먹거나 맞으면 죽는 것들이죠. 페인트 마찬가지죠. 납, 그쵸? 납, 석유정제, 뭐 아크릴아미드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미용사나 이발사는 뭐야? 미용사나 이발사? 이건 잘 모르겠네요. 납, 그러니까 이건 중금속류죠. 그죠? 근데 아마 이게 좀 더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술, 담배, 그죠? 그럼 2B 등급 볼게요. 2B 등급 2B 등급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커피, 김치, 절임 채소라면 뭐 이것저것 다죠. 뭐 파절임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절임 채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뭐 봐셨을 거예요. 뭐 그 회 같은 거 먹을 때도 일본식 절임 채소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휴대폰 전자파, 휴대폰 맨날 우리 달고 살죠? 커피 저 매일 마셔요. 한 두세 잔 마시거든요. 직물 생산, 직물 입고 다니기도 하고, 저주파계 자개. 저주파계 자개면 이제 주파수가 낮은 뭐 자성 물질 얘기하는 거겠죠.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자주 하는 거죠. 자, 그럼 1등급 다시 술 봅시다. 술을 자주 먹죠, 우리. 자주 드시는 분은 자주 먹어요. 거의 매일 드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이제 제가 듣기로는 거의 소주를 하루에 한 병 이상 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는 흡연을 하셨는데 7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흡연하시는 분 많이 보죠. 그분들이 이제 제가 안지 꽤 됐으니까 나이가 40대 50대 됐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술 좋아하시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잘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제 취업했을 때 알았었던 분, 알고 있었던 분 중에서 한 분 돌아가신 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술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분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술이 문제가 아니라 비만이 문제였어요. 비만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1등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바로 간다라는 것도 아니죠. 하물며 커피, 그 다음에 전자파, 그 다음에 김치 거의 우리가 매일 먹거나 아니면 매일 달고 사는 거가 EDB 등급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이거를 피하려면 인간계를 떠나야죠. 저기 속세를 떠나서 저기 산으로 들어가야 산으로 들어가서 진짜 뭐라고 하지? 생식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 살아야 피하겠죠. 그렇게 살면은 사는데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2B 등급이랑 3등급을 한번 봅시다. 인체와 동물에서 발암 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의심은 그러니까 발암 물질일 수도 있는데 아직 증거가 없고 판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지금 구분돼 있는 것도 예를 들자면 형광빛이 어느 순간 누가 엄청 실험을 해서 동물 실험이랑 그다음에 인체 실험은 직접 거의 웬만해서는 좀 뭐라 그러지? 심한 거는 못 하니까 그 뭐 분석을 통해서 형광빛을 자주 쐬면 발암 가능성이 있음. 그러면 판단했다. 그럼 2B 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등급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2B 등급도 뭐라고 돼 있어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제한된 증거만 있음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약간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올해 안에 연애할 가능성이 있음. 뭐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발암물질 지정됐다고 엄청 때리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뭔가 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 이거는 지금 되게 간단한 건데 제가 나중에 이런 비슷한 뉴스를 또 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시초로 좀 해봤는데 나중에 또 근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스파탐 별 의미 없다. 네,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그 아스파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스파탐 들어간 소주나 저기 아스파탐 들어간 저기 그 탄산 음료 안 마시거든요, 원래. 설탕이 들어갔을 때도 안 마셨는데 아스파탐 들어간다고 마실 리는 없죠. 저는 안 마십니다. 대신 맥주랑 와인을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마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술 좋아하시는 분이 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아스파탐 조금 탄산음료로 마신다고 술을 적게 먹고 아스파탐 탄산음료를 먹은다고 해서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요? 반대로 비만이신 분이 다이어트를 많이 한 다음에 아스파탐 음료를 마신다고 해도 암 발생률이 올라갈까요? 오히려 떨어지겠죠. 비만이신 분이 운동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를 줄이려고 해서 아스파탐이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면 암 발병률이 올라갈까요? 그쵸? 충분한 증거가 없죠. 제한된 증거만 있고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어요. 여전히 혹세 무민을 많이 하는구나. 옛말인데 여전히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게 속임. 이런 게 정말 많이 깔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속성이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서는 판단하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믿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정보를 접할 때 두 번, 세 번 교차 점검을 하고 중요한 거면
두 번, 세 번 교차 점검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이런 혹세 무민을 좀 피하고 본인만의 행복과 본인만의 삶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신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새 거의 원컷으로 찍어서 영상 길이를 잘 모르겠네요.